어떤 퍼소나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할 건지, 아까 생성했던 세 명의 퍼소나에 대한 정보를 파일로 지금 첨부를 해준 거거든요. 그럼 얘가 지금 세 명의 퍼소나를 이렇게 뽑아내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질문지를 생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지금 꼭 알고 싶은 부분이 뭔지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생성된 질문지를 보면은 그 내용에 대한 요 질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지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 인터뷰를 진행할 때 요 포인트는 반고조화라는 건데, 반고조화는 100% 즉흥 질문만 하는 거랑, 그다음에 정해진 대로만 하는 이런 구조와 그 사이에 있는 거거든요. 사실 AI다 보니까 그냥 인터뷰 질문지를 통째로 던져주고 답변을 한꺼번에 받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정해진 질문에 대한 답을 받는 것보다는 직접 하나씩 질문을 해가면서 답변을 확인하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꼬리 질문하고 이렇게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가 더 많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고조화를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인터뷰를 진행을 할 때는 요 유저 인터뷰 시뮬레이터, 아까랑은 또 다른 GPT-S를 사용을 해서 이제 이런 프롬프트를 입력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인터뷰 목적을 갖고 인터뷰를 할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세 명의 퍼소나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을 할 거니까 그 퍼소나 역할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간단하게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라고 하면서 인터뷰를 시작을 하죠. 그러면 이제 이 GPT가 그 퍼소나 역할이 돼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대화를 하면서 인사이트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아까 퍼소나 생성이 됐던 그 성향에 맞게 이런 식으로 답변이 생성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진짜 사용자가 얘기하듯이 구어체로 생성을 해서 마지막에 이제 인터뷰 내용 요약하는 표까지 생성을 했습니다. 이거를 직접 하셨던 분의 후기로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B2B 기업에서는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직접 인터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고충이 평소에도 있었는데 그동안의 답답함이 풀려서 굉장히 좋았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대표님이 되게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분이 사진을 하나 보내오셨는데 다른 팀들한테도 이런 방법론을 전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의 전사적으로 강의를 하듯이 지금 공유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사례를 하나 더 보여드리면 지금 이거는 스마트폰 데이터 정리를 해주는 앱을 기획한 사례인데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메인 퍼소나랑 서브 퍼소나를 각각 생성을 하고 그리고 그 퍼소나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지금 글씨가 조금 작게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 요약을 하면은 그냥 데이터 관리에 대한 니즈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만 표현을 하면 사실 잘 와닿지가 않잖아요. 반면에 여기 보면은 뭐 게으른 편이라서 사진을 많이 찍는데 정리를 잘 못한다든지 아니면은 저장 공간 부족이라고 뜨면은 뭐 뭘 지워야 할지 몰라서 당황스럽고 불안함을 느낀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 사용자처럼 풀어서 스토리를 얘기를 해주면 좀 더 그 사용자가 느끼는 페인 포인트나 니즈에 대해서 이해를 더 잘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 과정을 진행을 했던 실무자분들의 후기를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좋았던 점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방금 보셨던 것처럼 그 퍼소나가 되게 AI인데도 구어체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현실감이 높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사용자 모집을 할 때 아무래도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드는데, 이렇게 인터뷰어를 직접 적합한 인터뷰어를 생성을 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빠르게 피드백 수집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점을 이제 가장 좋은 점으로 꼽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용자를 인터뷰하지 않아도 좀 새로운 인사이트, 그리고 사례 이런 것들도 알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도 되게 장점으로 많이 언급이 됐었는데, 그런 반면에 배드 포인트가 어떤 게 있었는지 보면은, 어, 좀 AI다 보니까 좀 사용자가 질문을 하는 거에 맞게, 무조건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주려는 그런 아첨적인 현상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아니면은 그 앞에서 이제 그런 성향들을 정해주다 보니까 너무 똑같은 말만 반복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또 이제 미리 내용을 다 입력을 해줬기 때문에 과연 이 내용을 믿고, 의사결정의 근거 데이터로 쓸 수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그 닐슨 도먼 그룹에서는 좀 그 가상의 퍼스나 인터뷰를 이런 식으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7가지 지침을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 내용들을 다 살펴보면은 이제 가상의 리서치는 그냥 가설로서만 취급을 하고, 그리고 실제 사용자 리서치를 대체할 수 없다. 이게 지금 다 7가지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은 가상의 인터뷰는 초기에 데스크 리서치 할 때만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 내용은 다시 이제 검증을 하기 위해서 실제 사용자 리서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인사이트를 노출을 하는 거는 이 2번째 단계여야 되고, 결국에는 이 2가지 방법을 병행해서 사용하는 게 좋다라고 활용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가상의 인터뷰에 대한 얘기였고, 그다음에 2번째 리서치 사례로는 소셜 리스닝 사례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소셜 리스닝이라는 이름 그대로 소셜 미디어에선 사용자의 의견이랑 트렌드를 분석하는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2가지 방법으로 해볼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가 퍼플렉시티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퍼플렉시티 메인 화면에 가보면 지금은 조금 인터페이스가 바뀌기는 했는데 어떤 출처로부터 답변을 받겠다라는 거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 소셜 버튼만 활성화를 해주시면은 소셜 미디어에 있는 사용자 의견을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사항은 이 프롬프트를 영어로 입력을 해야 돼요. 지금 보면 이 출처 SNS가 다 영어권 국가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레딧이라는 SNS 플랫폼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플랫폼 그 프롬프트도 영어로 입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국내 사용자들의 의견을 받기는 조금 어렵다는 그런 한계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주제가 이제 글로벌 서비스이신 분들이 이 방법을 사용을 했었고, 그리고 2번째 방법은 이 리스틀리랑 클로드 2가지 도구를 같이 이용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이 리스틀리라는 도구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구글 플러그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설치를 하고 나면은 요 상단에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거 사용하는 예시를 좀 보여드리면은, 이거는 지금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다방이라는 앱을 검색을 해서 그 후기에 관한 창을 켜둔 거거든요. 이 후기 창을 킨 다음에 이 리스트리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이 후기 데이터를 지금 수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 후기 내용들을 싹 다 복사를 해서 그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그걸 갖고 이제 클로드한테 가서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는 거예요. 이걸 분석해 달라고. 그래서 클로드가 분석한 결과를 보면은 12개월 동안 리뷰 추이라든지 핵심 키워드, 주요 키워드들은 어떤 게 많이 나왔는지, 그리고 또 불편한 점들은 뭐가 나왔는지, 사례는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그래프랑 그다음에 이런 키워드로 해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도 같이 보여드리면은 이런 방법을 활용해서 이렇게 빗썸 리디자인을 할 때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있는 1,100개가 넘는 그런 리뷰를 분석을 해서 주요 페인 포인트가 뭔지 찾고, 그다음에 거래 관련 문제가 이제 가장 많이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그 거래 관련 문제에서는 어떤 유형들이 세부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본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2번째는 스카이 스캐너라는 서비스를 리디자인하기 위해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있는 그런 리뷰 키워드들을 분석해서 국내 사용자의 페인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퍼플렉시티 소셜 기능을 활용해서 해외 사용자의 주요 페인 포인트는 뭐가 있는지 그거를 비교를 해보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항공권의 낮은 가격 신뢰도가 문제다라고 정의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첫 번째 다이아몬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는 과정을 보여드렸고, 그리고 2번째 다이아몬드에서는 본격적으로 솔루션을 도출하는데요. 그 중 첫 번째 사례로 스토리보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토리보드는 이렇게 지금 예시 이미지 나와 있는 것처럼 앞에서 정의한 문제가 어떤 상황에서 그리고 어떤 단계에서 발생하는지, 그 사용자가 서비스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포인트, 그다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앞뒤 맥락들을 그려주는 시나리오가 이제 스토리보드가 되는 거고, 어, 결국에는 이제 사용자의 상황이나 감정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잘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 해서 제작하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사례를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스토리보드 안에는 이런 사용자의 상황을 표현하는 이미지라든지 그다음에 사용자의 감정, 그다음에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생성형 AI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 사례 같은 경우는 헬스장에서 유튜브 뮤직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스토리를 지금 그려준 거거든요. 헬스장에 가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유튜브 뮤직에서 재생 목록을 찾아야 되는데 재생 목록을 찾기가 어려워서 헤매는 그런 페인 포인트까지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이거는 지금 이케아에 방문을 했는데 이케아에서 어떤 가구를 선택을 하고 결제를 하고 이런 프로세스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지금 복잡해가지고 머리를 싸매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되게 그런 앱을 사용을 해서 쇼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런 스토리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출근을 할 때 급하게 커피를 주문을 해야 되는데 스타벅스 앱에서는 지금 주문 전에 대기 인원이 몇 명인지 그리고 예상 대기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어서 결국 회의에 늦었다는 그런 스토리를 이렇게 만화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요 세 가지 사례 모두 다 이 이매진 3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이거는 이제 이 이매진 3를 검색을 해서 메인 화면에 들어가면 요 오른쪽에 리스크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클릭을 하고 요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여기에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프롬프트는 영어랑 한국어 둘 다 가능하고 그리고 이게 지금 이렇게 한 컷씩 나오는 거예요. 앞에서 보여드린 것들도 이 컷을 다 하나하나 지금 생성을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적으로 동일한 캐릭터가 계속 나와야 되고 비슷한 그림체가 이어져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장면별로 그림체를 통일을 시키려면 먼저 프롬프트를 쓸 때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프롬프트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웹툰 그림체라든지 아니면 밝은 느낌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캐릭터를 설명하는 말들 아니면 캐릭터가 입고 있는 옷들 이런 것들은 이제 고정적으로 써주면서 거기서 행동이나 배경 이런 게 바뀔 때마다 그런 프롬프트를 다시 추가해주는 식으로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음에 드는 그림체가 나왔을 때 여기 오른쪽 아래에 있는 설정 버튼에서 시드를 잠금하기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제 비슷한 그림체로 계속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그림을 다 생성을 하고 그다음에 저 이미지에다가 컷별로 상황 설명이라든지 아니면 사용자 감정 이런 것들을 다 말풍선이나 아니면 시나리오 그 설명 글로 추가를 해주는 식으로 스토리보드를 완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스토리보드를 완성을 한 다음에는 이제 솔루션을 도출하고 구체화하는 단계를 실행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 작업은 클로드를 활용을 해서 작업한 사례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클로드는 이렇게 오른쪽에 채팅창 말고도 지금 아티팩트 창이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솔루션에 대한 아이디어가 텍스트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아티팩트 창에서 어떻게 구현이 될 수 있을지 바로바로 시각화해서 뭐 UI 레이아웃이 어떻게 잡히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클로드를 사용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방식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솔루션 도출하는 거. 어떻게 개선을 하면 좋을지 그런 솔루션에 대한 아이데이션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미 솔루션이 어느 정도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거를 과연 어떻게 구현을 할 수 있을지 그 시각화 방식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상세한 기능 정의까지 다 된 상태에서 이제 그걸 토대로 와이어프레임을 뽑아보는 거.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릴 사례는 지금 클로드 아티팩트를 사용해서 프로토타이핑까지 쭉 어떻게 이어졌는지 그 연결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그 멘탈 케어를 위한 감정을 기록하는 앱, 그거를 기획을 했던 사례입니다. 이분은 되게 이 클로드를 잘 활용을 해서 좀 창의적으로 아이디어를 많이 도출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 주셨는데요. 먼저 문제를 정의를 할 때는
아까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던 그런 소셜 리스닝 기법을 적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앱스토어에 있는 이제 기존의 서비스, 다른 멘탈 케어 관련된 앱들의 리뷰를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또 AI 퍼소나 인터뷰까지 덧붙여서 최종적으로 페인 포인트를 뽑아냈습니다. 그 페인 포인트가 복합적인 감정을 기록할 수 없다라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감정을 하나만 느끼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감정을 한꺼번에 느끼는데 그거를 다 기록하지 못하고 다섯 개의 감정, 여섯 개의 감정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것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서 기록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이제 문제로 정의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디자인을 할 때 좀 초점을 맞췄던 거는 사용자가 계속 그런 감정 기록을 하고 관리를 하도록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게이미피케이션 디자인이라는 전체적인 큰 방향성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솔루션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일단 클로드한테 레퍼런스 이미지를 제공을 하고 컨셉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클로드랑 계속 대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 솔루션을 구체화했었고, 여기 있는 프롬프트들이 굉장히 일부분이거든요. 대화를 엄청 길게 하면서 이제 그 솔루션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쳤었고, 그다음에 화면 설계하기 전에는 이렇게 IA, 서비스 구조도를 잡는 것도 클로드를 사용을 해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게이미피케이션 디자인을 구체화할 때는 지금 정원이라는 키워드에 이게 하이라이트 표시가 돼 있는데 이분이 정원 게임을 컨셉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그 정원 게임 시스템 안에 구성 요소들을 어떻게 추가를 할 수 있을지, 아이템이 뭐가 들어갈지, 그다음에 그 정원 게임 방식이 좀 어떻게 작동을 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또 어떻게 시각화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클로드랑 대화를 하면서 구체화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런 8가지 감정 대분류라든지 아니면은 각 감정별로 얘가 지금 컬러 코드를 다 생성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뒤에서 와이어프레임에 적용을 하게 되거든요. 와이어프레임 생성한 거 보면은 지금 이 컬러들이 되게 톡톡 튀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AI가 추천해준 그런 컬러들을 반영을 한 거고, 그리고 일부러 이렇게 컬러를 다양하게 쓴 이유가 지금 보면은 여기 변동 보상이라든지 아니면 도파민 루프라든지 이런 심리학 이론들을 고려를 해서 이런 시각적 포인트들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런 심리학 이론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것도 AI가 알려준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와이어프레임을 뽑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거를 디벨롭하기 위해서 미드저니로 여러 가지 디자인 에셋들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 정원 게임이라는 컨셉 안에 들어가게 될 여러 가지 이런 조형물들, 캐릭터들 이런 것들을 다 미드저니로 생성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프로토타입 시안과 그다음에 디자인 에셋들을 다 합쳐서 최종 프로토타입을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처음에 온보딩 화면에서 이 메인 캐릭터가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감정을 기록할 수 있는 화면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여러 가지 멘탈 케어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은 감정을 분석하는 화면들 이런 것들을 이어서 작업을 했습니다. 물론 이 프로토타입 같은 경우는 클로드뿐만이 아니라 뭐 모티프라든지 이런 다른 UI 생성 도구도 같이 활용을 한 거기는 하지만 이 프로젝트의 포인트는 앞에서 이제 이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때, 솔루션을 구체화할 때 되게 상세하게 질문을 던져가면서 좀 아이디어를 확장시켰다는 거, 그게 이제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정 중에서도 이 디자인 에셋을 생성하는 거,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디자인 에셋 생성하는 거는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눠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AI PRM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AI PRM은 구글 플러그인이고, 이렇게 설치를 한 후에 챗GPT에 접속을 하면은 인터페이스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오른쪽 우측에 있는 검색창에다가 미드저니를 검색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가장 첫 번째 이 미드저니 프롬프트 제너레이터라는 게 뜨거든요. 이거를 클릭을 하고 어떤 이미지를 생성을 하고 싶은지
대해서 이 프롬프트 창에다가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그 미드저니에 너 그 입력하기 적합한 형태의 프롬프트들을 생성을 해주고 그 프롬프트를 가져다가 미드저니에 입력을 하면은 이제 여기에 썼던 이미지랑 비슷한 거를 생성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프롬프트 자체를 텍스트로 입력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미지 레퍼런스들을 입력을 하고 어떤 프롬프트를 써야 하는지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거는 핀터레스트에 미드저니를 검색을 한 건데 핀터레스트에 미드저니 검색을 해보면 이런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랑 그다음에 어떤 프롬프트를 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레퍼런스를 많이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 중에서 이제 이미지를 하나 선택을 해서 미드저니에서 이런 그림을 생성하려면 프롬프트를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되는지 이거를 지금 그 AI PRM 플러그인에다가 입력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은 이 AI PRM이 어떤 프롬프트를 입력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거를 생성을 해준 거거든요. 그럼 이 프롬프트를 복사를 해서 입력을 해주면은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요 믹서기 안에 스매그 믹서기 안에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들어가 있는 거. 이거를 굉장히 비슷하게 표현을 해서 생성을 해줬죠. 이런 식으로 이미지 프롬프트랑 텍스트 프롬프트를 같이 좀 활용을 해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미드저니 탐색에 있는 이 이미지들을 레퍼런스로 같이 넣어주는 방식이 있는데요. 얘는 똑같은 이미지를 생성을 한다라기보다는 이 이미지들이랑 유사한 느낌으로 생성을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좀 명령을 구체화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AI PRM에다가 어떤 이미지를 생성하고 싶은지를 텍스트로 먼저 넣어준 다음에 그러면 얘가 1번부터 4번까지 이렇게 프롬프트를 여러 가지로 생성을 해줘요. 그럼 여기서 이제 프롬프트 하나를 복사를 해서 미드저니로 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검색창에서 어떤 느낌의 이미지들이랑 비슷하게 생성을 하고 싶은지 그거를 선택을 한 다음에 그 이미지들이랑 그다음에 이 이미지 프롬프트랑 같이 해서 그 비슷한 느낌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생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랑 텍스트 두 가지를 이용해서 에셋을 생성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검증과 관련된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부동산 탐색 앱을 기획한 사례인데 이렇게 첫 번째로 UI를 다 생성한 후에 이제 최종 프로토타입을 완성하기 전에 A/B 테스트도 해보고 그다음에 AI 피드백도 활용을 해서 마지막에 개선을 해서 최종 프로토타입 완성을 했던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A/B 테스트를 했던 그런 과정부터 보여드리면은 이 A/B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설을 정하는 것부터 AI로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UX 라이팅 문구를 지금 예시로 든 건데요. 일단 UX 라이팅 문구를 여러 가지를 생성을 하면은 그 중에서 뭐 A안, B안을 뽑아서 그 둘 중에 과연 어떤 게 뭐 더 클릭률이 높을지 아니면 전환율이 높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설을 세워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프롬프트를 이 클릭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버전의 문구를 대상으로 A/B 테스트를 진행할 거다라고 하고 가설과 그 이유를 정리해달라 하고 핵심 명령어를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지금 여기에다가 가설 첫 번째, 두 번째, 뭐 A가 더 클릭률이 높다고 하면 이런 이유가 있을 것이고 B가 더 높다고 하면 이런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근데 이거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봤을 때 이제 A보다는 B 문구가 더 높은 클릭률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가설을 갖고 이제 본격적으로 테스트를 진행하는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사실 이 프롬프트를 쓰기 위해서는 지금 이 클릭률이라든지 아니면 뭐 테스트 목표라든지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설정을 해놔야 작성할 수 있는 프롬프트이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설계를 하기 위해서 이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생성한 UX 라이팅 문구를 A/B 테스트 할 수 있도록 매트릭스와 목표를 정리해줘 라고 프롬프트를 입력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여러 가지 성과 지표를 알려주고 있거든요. 클릭률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용자가 얼마나 서비스를 많이 이용을 하는지, 뭐 플레이리스트에 얼마나 많이 추가를 했는지, 영화를 즉시 시청하기 시작한 비율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알려주고 그다음에 성공 기준을 어떤 걸로 지표 삼아서 살펴봐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고 여기서 적합한 거를 선택한 후에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프롬프트를 작성을 하는 거죠. 어떤 테스트 목표를 갖고 어떤 성과 지표로 판단을 할 거고 그렇게 해서 테스트를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가설을 알려줘 하고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설 설정을 한 다음에 직접 A/B 테스트를 빠르게 진행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피그마에 Rapid A/B 테스트라는 플러그인을 사용을 하면은 지금 보면 전 세계에 있는 100명의 사람들에게 투표를 받을 수가 있는 플러그인이거든요. AI가 아니라 이거는 실제 사용자들이 투표를 해주는 플러그인이고요. 사용하는 방법은 일단 피그마의 이 플러그인 이름을 검색을 하고 다음에 작동하기 버튼을 누른 다음에 두 가지 그 화면이 필요해요. 앞에서는 UX 라이팅 문구를 예시로 들었었는데 이거는 이제 프로토타입 화면 이거를 이제 두 개를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화면 두 개를 선택을 해주고 프롬프트는 이게 어떤 화면인지 설명을 해주는 그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투표하기를 클릭을 하면은 저는 한 5분도 안 돼서 이렇게 66대 35라는 결과를 받아볼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 20명이 넘는 그 워크숍에서 동시에 하니까 그때는 시간이 좀 10분 이상으로 느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시간 타이밍을 잘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긴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타이밍만 잘 맞추면 굉장히 빠르게 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 투표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참여한 나이대랑 성별이랑 그다음에 국적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거고 물론 이거는 굉장히 간단하게 진행을 한 거기도 하고 또 이 사람들이 이 설명에 맞게 명확한 기준으로 이거를 판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빠르게 이제 어떤 화면이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이 직관적으로 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라서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활용했던 사례는 지금 얘는 스카이 스캐너 앞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그 스카이 스캐너 프로젝트에서도 이 두 가지 버전의 시안을 뽑았었어요. 이 UI 친화형이랑 그다음에 일부 개선을 한 이 시안을 두 가지를 뽑아서 그다음에 이 두 가지 UI 화면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어떤 성과 지표랑 목표가 필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고 설정을 해줬고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어떤 것이 더 가격 신뢰도가 높을지 가설과 그 이유를 정리해달라라고 프롬프트를 입력을 했습니다. 또 얘가 지금 리디자인 B안이 A안보다 가격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 지금 피그마의 그 플러그인을 진행을 해서 한 거를 보면은 전체 107명 중에 55.1%가 B안을 선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진행한 테스트기는 하지만 일단 얘는 가설이랑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는 했네요. 그리고 이게 이제 스카이스캐너 사례였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AI로부터 피드백을 받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부동산 탐색 앱 그 사례인데 이 AI로부터 피드백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페이지 목표를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보면 경로를 시각화하고 현재 위치, 중심의 맥락, 그다음에 행동을 유도해야 되는 페이지다. 이렇게 페이지 목표를 입력을 하고 어떤 화면인지 그 이미지를 첨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AI가 이 답변으로 경로 정보의 맥락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리스트 순서의 강조가 부족하다든지 뭐 지도 영역의 활용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을 피드백을 주면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지 그 개선 방향을 함께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식의 데이터를 계속 주고받다 보면은 프로젝트에 대한 데이터가 계속 쌓이잖아요. 이 첨부한 화면도 더 많아질 거고, 그리고 어떻게 개선을 해왔는지 프로세스도 다 저장이 될 거고, 그럼 그렇게 대화를 많이 하고 데이터가 저장이 많이 될수록 프로젝트의 맞춤형 피드백이 훨씬 더 잘 나온다는 그런 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는 이런 식으로 특정 기능의 상세한 위치를 물어본다든지 그렇게 활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컴페어 기능의 위치가 어디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지금까지 첨부한 이미지의 페이지를 다 고려를 해서 이야기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AI로부터 인터페이스에 대한 피드백, UX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피드백을 요청을 할 때 그냥 일반 GPT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이 GPT-S 중에서 UX GPT가 특히 더 대답을 잘 해준다라는 그런 후기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UX GPT는 GPT 탐색에 UX를 검색을 할 때 가장 상단에 나올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UX 관점에서 답변을 해주는 챗봇이라서 뭐 실무에서 UI 화면에 대해서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UX 프로젝트 관련한 질문들을 했을 때 기본 GPT보다 훨씬 더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온다고 했던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말씀을 드렸고, 여기까지 해서 각 단계별로 이제 사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워크숍에서 같이 프로젝트 했던 분이 남겨주신 말인데 중요한 키워드가 좀 다 들어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사례에서 보면은 AI는 딱 전체 단계에서 뭐 문제를 찾거나 해결 방안을 도출하거나 아니면 최종 결과물을 산출을 하거나 이 전체 단계에서 딱 생성해주는 그 작업만 해주고 이 생성을 하기 위해서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거나 아니면은 그 생성된 결과물을 검증하는 거나 최종적인 디자인 의사결정을 하는 거 이런 거는 다 인간이 직접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물을 무조건적으로 수용을 하는 게 아니라 AI로 근거 자료를 찾고, 그다음에 명확한 기준을 세워서 디자인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그렇게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작업을 해야 AI랑 같이 파트너로서의 협업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계신 곳에서 네, 박수 한번 또 보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 프로세스 단계 인터뷰부터 또 이제 조사 분석하는 것들, 또 시각화하는 부분이랑 평가까지 또 이렇게 아주 좋은 사례들을 가지고 소개해 주셨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저기 또 질문 있으신 분들은 네, 채팅창에 올려주시면은 같이 또 우리 강연해주신 윤한희 연구원님께서 또 답변을 또 해주실 예정입니다. 이게 거의 한 1분 정도 좀 딜레이가 있거든요. 유튜브 방송이랑 줌이랑. 네.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드리면은 그 지금 벌써 한 2년 정도 이렇게 벌써 해보셨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AI 도구 쓰시면서 UX, UI 디자인한 작업들을 2년 정도 해보셨는데 좀 옛날이랑 요즘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앞으로 좀 미래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네 이런 부분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GPT가 처음 나왔을 때 완전 초창기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때는 엄청 센세이션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과 비교를 했을 때 생각보다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 없었잖아요. 그때는 텍스트로만 어떤 아이디어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모델 자체도 지금보다는 성능이 훨씬 떨어졌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2년밖에 안 지났는데 전체 이 프로세스에서 다 활용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발전을 한 거를 고려를 하면은 앞으로도 좀 훨씬 더 지금 하지 못하는 부분들, 뭐 되게 상세한 디자인, UI 디자인을 뽑아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디자이너가 AI에게 어디까지 어, 그 역할을 내줄 것인지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그 실무자들 인식 같은 거 조사한 연구 결과 같은 거 보면은 생각보다 사람들이 AI한테 모든 걸 다 맡기는 걸 되게 불안해하고 그리고 그냥 보조하는 식으로만 역할을 했을 때 좀 안심한다는 그런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실제로 AI가 모든 거를 다 완벽하게 해주는 거는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기대하는 게 아닌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좀 AI랑 앞으로도 계속 이 전체 단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협업을 해 나가는 식으로 그 방법론이 발전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들이 저기 채팅창에 올라오고 있는데 채팅창 혹시 보실 수 있으신가요, 응관님? 네. 보시면 일단은 네, 강의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네.
하고 두 번째는 프로토타입과 와이어프레임 AI는 피그마가 아닌 툴에서 생성된 걸로 수정하나요? 라고 또 물어보셨습니다. 네. 제가 유튜브 링크가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네. 일단 질문은 저기 이제 강의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신 분들이 좀 아, 네. 많이 있었고요. 네네. 강의 자료는 음. 제가 웬만하면 다 공유를 해드리는데 지금 요거에서는 그 개인 프로젝트가 들어간 부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이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아, 네네. 강의자분이 네, 어렵다고 하시니까 네. 또 아쉬우시더라도 네. 이렇게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질문은 프로타입이랑 이 와이어프레임 요거는 그 피그마가 아닌 그 다른 걸로 생성하셨는지 네, 물어보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네. 어, 무슨 툴을 쓰셨는지 아마 궁금했던 것 같아요. 네. 화면 이렇게 설계하고 이런 것들. 네. 이, 이- 사례가 좀 여러 가지 나왔었는데 이 전체를 다 물어보시는 거겠죠? 네네 아마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 가지 이 화면 와이어프레임들이 있으니까 아마 물어보신 것 같아요. 네. 아, 이런 것들은 다 저기 클로드로도 생성하고 모티프로도 생성하고 뭐 스티치로도 생성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다 고려를 해서 피그마로 갖고 와서 네, 수정을 한 거예요. 클로드에서 한 것도 피그마로 가져올 수 있고 스티치에서 한 것도 피그마로 가져올 수 있고 모티프에서 한 거는 가져오지 못해서 거기서는 이제 디자인적인 요소만 참고를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네, 여기 있는 모든 사례들 다 피그마로 가져와서 작업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다양한 툴에서 생성하셔서 네, 피그마로 가져와서 또 최종적인 네, 수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네. 아까도 보니까 이제 그 이미지 이제 시나리오 보드 같은 거 만들 때도 이제 위스크도 이제 쓰셨는데 뭐 미드저이나 네. 챗GPT에서 이미지 생성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혹시 위스크를 쓰신 좀 다른 뭐 이유 같은 게 있으셨을까요? 그때? 아, 요거는 그 스토리보드 만들 때 그 방금 말씀하신 툴들을 다 사용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스토리텔링을 할 때 이 웹툰 그림체를 썼을 때 좀 다양한 이런 장면들을 표현하기 수월하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이 웹툰 그림체를 위스크가 제일 잘 생성을 했었어요. 다른 툴들보다. 음, 그래서 미드저니는 좀 더 뭔가 예술적인 느낌의 그런 이미지들을 잘 생성을 하고, 그리고 GPT는 워낙 그 생성하는 과정이 느리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씩 생성을 해주잖아요. 그 횟수도 되게 적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장면을 생성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해 주신 분이 있는데 우리 별이님이 해주셨는데 요 시나리오 만화 형태 만든 거 그 대사까지 같이 이게 다 포함해서 생성을 해주는 건지 아니면 그 대사는 따로 넣으신 건지 네 그거를 또 물어보셨네요. 네. 아, 요 대사는 다 직접 넣은 거예요. 음, 한국어든 영어든 뭐 가끔 가다 잘 나오는 경우가 있긴 한데 아직까지 텍스트는 원하는 대로 다 해주지는 못해서 이런 말풍선은 다 직접 그 상황에 맞게 넣어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질문이 하나 더 올라왔는데 네, UI 프로타입 만들 때 메이크 말고 클로드나 다른 거 쓰신 이유가 네,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네. 아마 뭐 어, 피그마 메이크를 왜 안 썼는지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이분은. 네. 피그마 메이크는 써봤을 때 걔도 클로드 모델을 기반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클로드랑 비교를 해봤을 때 사실 퀄리티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근데 피그마 메이크의 가장 큰 어떤 단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걔네는 딱 코드 생성하고 퍼블리시만 되고 피그마로 가져와서 직접 디자인적인 부분들을 수정할 수가 없고 딱 선택한 부분을 프롬프트로 입력을 해서 그런 식으로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정 자유도가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근데 클로드에서 생성을 한 거는 뭐 SVG 파일로 다운로드 받거나 아니면 HTML로 다운로드 받거나 이렇게 해서
피그마로 가져올 수가 있어서 클로드로 생성을 했었습니다. 음.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할 당시에는 그 피그마 메이크가 유료였어요. 지금은 아마 다 풀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 접근하기가 좋았던 거는 이제 클로드는 무료로도 이런 것들이 생성을 할 수가 있어서 그 도구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따로 추가 질문 없는데, 그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드리고 좀 마무리하면은 그 저기 사실 이게 한 2년 전이랑 비교했을 때 이제 많이들 쓰시는 게 우리 어떤 뭐랄까 UX어 분들도 네, UX UI 디자이너 분들도 이제는 상당 부분 많이 이제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전체 프로세스에서. 근데 여기는 굉장히 좋은 그 사례들을 잘 소개해 주신 것 같고 앞으로 좀 방향 생각하면은 AI 도구들이 UX UI 디자인에 좀 어떤 부분에서 좀 기여를 많이 할 것 같은지 네,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거는 아주 아주 개인적인 관점이기는 하지만 음, 제가 요새 꽂혀 있는 게 약간 이거라서요. 음,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 사용자를 실제로 모집하지 않고 그리고 이런 한계점들을 극복을 하면서 좀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진짜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UX에서는 사실 사용자 그 인사이트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AI를 쓸 수 있다고 하면 거기서 가장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랑 비슷한 고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이제 저기 약간 UX 디자인 하시는 분들 중에서 되게 약간 그 약간 진보 보수 좀 비슷하게 두 파로 좀 나눠지더라고 보니까 이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떻게 이 가상 사용자 조사나 아니면은 저기 생성 AI한테 물어본 데이터를 이제 뭐 신뢰할 수가 있냐? 아니면 이제 그게 사용자 조사라고 할 수 있냐?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좀 전문가분들도 제가 좀 이제 만났었고 근데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생성형 AI가 워낙에 학습한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이제 얘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좀 끌어내고 모델을 어떻게 형성시킬 거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대부분 특정 도메인에서 이제 리서치를 반복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사용자 조사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데이터는 사실 데이터랑 인사이트는 문서만 남고 다음 조사 또 하게 되고 이러니까 이거를 좀 데이터를 잘 관리해가지고 이렇게 누적화시켜서 이제 그 가상 사용자에 대한 어떤 퀄리티를 굉장히 높여갈 수 있으면은 대부분 이 UX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도메인이 조금 이렇게 예를 들면 한 도메인에서만 뭐 2년, 3년, 5년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높은 퀄리티의 가상 사용자를 좀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저도 이 부분을 좀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패러다임을 좀 바꿔주는 이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쪽에 네, 앞으로도 또 이렇게 좋은 연구도 좀 해주시고 나중에 정리되면 또 한번 발표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뭐 간단한 질문인데 구글 위스크에서도 같은 인물이 두 명 이상 일관성 있게 나오는지 궁금해하시네요. 네, 아마 저기 미드전이나 이런 데는 좀 그런 게 잘 안 되니까 물어보신 것 같아요. 네. 아, 그 스토리보드 이거 말씀하시는 네네 거겠죠? 맞아요. 네,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이 고정 프롬프트랑 그다음에 시드 잠금 해주는 거 이거 두 가지를 같이 해주시면 좀 동일한 그림체가 나오는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더라고요. 물론 이거를 해줘도 좀 나눠지긴 하는데 그때는 이 고정 프롬프트를 캐릭터에 대한 설명, 배경 설명 이런 것들을 꼭 반복적으로 써줬을 때 좀 이런 이런 식으로 계속 일관되게 나왔었어요. 네. 요 질문하신 분은 그러니까 두 명이 나오는데 두 명이 일관적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아까 이케아라든지 이런 아, 거 화면 보면은 두 명이 이렇게 쭉 나오시잖아요. 네네. 네. 이것도 근데 완전히 동일한 그 인물은 사실 아니거든요. 지금 보면 다 바뀌기는 해요. 그래서 이 완전히 동일한 그 두 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게 하기는 조금 힘든 것 같고, 유사한 그림체로 생성을 하면은 그래도 전체적인 맥락상에서 그렇게 막 팍 튀는 부분은 없으니까, 사실 이 스토리보드 자체가 그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잖아요. 그래서 그 용도에 적합한 수준으로는 생성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마 좋은 답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연구원님 마지막으로 혹시 이렇게 뭐 들으시는 분들에게 네.
마지막 뭐 해주시고 싶으신 말이나 네. 당부의 말씀이나 멘트 네. 없으실 수도 있고요. 네.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아 있으신가요? 네네. 말씀해 주시죠. 네. 인사 한마디. 당부, 네. 네. 당부의 말은 없고 다들 주말에 늦은 시간에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좋은 또 강연과 사례들을 소개해 주셔서 아마 그 대부분 쓰고는 이제 다들 계시죠. 네, 현장에서나 하시는 업무에 쓰고 있는데 아, 내가 쓰는 게 맞나? 아, 더 좋은 방법 있나? 이런 거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좋은 사례들을 많이 보시면은 아, 내가 몰랐던 도구도 알고 또 아, 이런 식으로 한번 활용해 봐야겠다라고 하는 좋은 인사이트들도 네, 많이 얻으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디자이너에 대한 그 이제 동향을 좀 보니까 뭐 좋은 소식이라고 해야 될지 어쨌든 UX UI 디자이너에 대한 그 사회적 요청과 필요는 앞으로 이제 한 2030년까지 계속 높아진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단순 작업하시는 분들 있죠. 그래픽 디자인이나 뭐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감소한다. 왜냐면 단순 작업은 사실은 훨씬 AI가 이제 잘 해주는데 UX UI는 복잡하잖아요. 사실은 이제 사용자 조사도 해야 되고 인사이트도 얻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프로타입 만들어서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 절차와 인간의 그 종합적인 통찰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또 여러 가지 AI로 많은 서비스가 변화되는 시대에 이 UX UI 디자이너의 역할들이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좋은 우리 사례들 또 좋은 또 정보들 계속 세미나 통해서 공유하면서 이렇게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같이 만들어가면은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또 토요일 날 저녁에 다들 늦은 시간에 이렇게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세미나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해주신 또 윤환 연구님 감사드리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네 감사드리고 네 우리 박수로 마무리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연구님 감사합니다.